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오늘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주의산만증 유병률은 7.5 내지 1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치료를 받는 환자는 그것의 10분의 1, 10%에 그친다고 하고 나머지 90%의 환자들은 진단을 받고서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이 병을 진단받았다가 미국에 온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철이는 13살 된 소년입니다. 제 생각에는 혹시 철이의 학교 문제 때문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머리도 괜찮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도 잘 사귀는 아주 괜찮은 아이인데 반에서 이제 선생님이 보니까 손발 자꾸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과제를 주면은 끝내지를 못하고 또 학교에서 끝나서 집에 가서도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선생님께서 정신과에 한번 가보라 그러셨답니다. 가서 진단을 받아서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약을 쓴다는 것이 겁이 나셔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봐서 약의 진단을 받는 것을 거부하시고 그 대신 1:1의 가정교사를 두고 학원에 보내고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비교적 학교 생활은 잘했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 온 후에는 다음에 3가지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숙제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미루다가 마지막에 하다 보면 졸리고 또 새벽에 하겠다고 그냥 자면은 결국은 못하고 그냥 가는 수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게임에 몰두하고 자기가 하기가 싫은 것들 아니면 지루한 것들은 가능하면은 손을 안 대려고 하고 부모님께서 주의를 주시면은 화를 막 냈습니다. 세 번째는 기회만 되면 잠을 많이 자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자꾸 찌고 운동도 그만두고 모든 것에 이제 흥미가 없다 그러면서 가끔은 먼 데를 바라보고 친구도 잘 안 만나려고 하는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보았더니 철이는 그동안에 많이 우울한 증상이 생긴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은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고 합니다. 이제 말도 잘 안 되고 다른 형제들은 누이와 여동생이 있는데 비교적 영어에 적응도 잘하는데 본인은 영어도 힘들고 한국에 두고 온 친구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이제 흥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 말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야단을 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버지하고는 같이 있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어디 나갈 때도 자기는 가족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도 싫고 자기는 혼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자꾸 아버지가 야단을 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너무너무나 자기가 피하고 싶어서 그것도 참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이와 부모님과 함께 철이에게 정말 ADHD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과 코치에게 설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를 보냈더니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주의력 결핍이 심해가지고 어떤 어사인먼트를 주면 그 시간에 잘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공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가끔은 그 행동항진 증세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전같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니는 것은 아니지만은 뒤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손발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증상들이 꽤 이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니는 증상을 비교적 좋게만 보셨습니다. 문제가 거의 없는 것처럼. 한국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대답들을 하십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주의 산만, 행동 항진, 충동성 이 세 가지 면에서 어떤지를 갖다 체크한 것을 보고 제가 참고로 하고 처리를 보고 인터뷰를 통해서 주의 산만증과 주요 우울증상이 있는 것을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카운슬링 상담사를 이제 찾아서 자주 만나면서 나의 좋은 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이야기해가지고 참 존중감을 올리는 그런 것을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에서 치료만이 아니라 학교에다 빨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는 연방법에 의해서 눈이 안 보인다던가 귀가 안 들린다던가 한쪽 팔이 짧다던가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 그거에 맞는 학교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주의 산만증도 이 두뇌에서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두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하나의 장애 현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학교에 빨리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IEP, Individual Education Plan, 개인 교육 플랜을 해줍니다. 그래서 심리검사해서 그 심리검사한 사람과 학교 선생님, 자기 담임 선생님과 그 다음에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육부에서도 사람이 나오고 부모님 아니면 부모님이 모시고 올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교육 전문가라던가 변호사라던가 친척이라던가 그 다음에 본인도 참석할 수 있어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이 아이가 제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IEP를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면은 거기서 회의한 것을 녹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녹음할 때는 학교에 미리 알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IEP까지는 안 가더라도 504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을 학교에서 도와주려면은 이 학생이 공부하기가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따라서 주의 산만증이 있고 ADHD가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요, 시험을 칠 때는 가능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떠들거나 이러지 않게 제일 앞에 조용한 데서 시험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어떤 때는 빨리빨리 이게 해독이 안 되니까 시간을 조금 더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숙제가 너무 많을 때는 이 주의가 산만이 되니까 금방 할 수가 없으니까 숙제의 양도 줄여줍니다. 이것을 하려면은 정신과 의사가 연락을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거에 빨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이런 걸 학교에 안 알리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알리심으로써 아이를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것을 알림으로써 나중에 혹시 대학교 가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나중에 직장을 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내과적이고 정신과적인 건 전부 다 의학적인 거거든요. 의학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은 것은 절대로 대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새어나가게 하면 이거는 엄중하게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처리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모님께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나오자마자 그것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던가 상담 선생님한테 보내주든지 아니면 소견을 써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부모님께서 학교에 갔다가 교장 선생님께 드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런 조처를
요구했는데도 학교에서 아무 그 반응이 없으면 부모님께서 다시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제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도 않으면 교육부로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다시 연락을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이제부터는 싸우셔야 돼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담당 변호사를 선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산만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건 어린아이건 낮에 각성 상태로 깨어있던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가는 것, 잠이 드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려고 애를 씁니다. 따라서 우리 전두엽에서는 자야 된다 그러는데 감정뇌에서는 싫어 싫어 싫어. 그래서 이게 싸움을 합니다. 두뇌에서.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잠이 빨리 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선은 바깥에 나가서 햇볕이 있을 때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면은 이제 적당한 약물 치료도 하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은 저는 항우울제 중에서 잠을 많이 오도록 도와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환자나 부모님께서 희망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철이를 볼 때 웃으시면서 너는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거야.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그때 다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방법을 찾자 이러면서 또 정신과 의사하고도 계속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별 문제 없이 충분히 사춘기를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철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는 가끔 어떻게 도와줘야 좋을지 모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과 의사가 진단한 내용을 학교에 연락을 하고 그때 IEP라던가 504 플랜을 권고하면은 학교에서는 금방 어떻게 도와줄지를 압니다. 연방법에 의해서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교 환경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철이의 얘기를 했습니다. 요 다음번에는 이런 주의산만증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